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만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국어입니다. 국어 역사 이야기인데요.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조선 왕조 500년. 내용이 방대하죠? 조선 시대가. 조선 시대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 주도 활기차게 해보는 거예요. 화이팅! 5. 조선시대 고려 말의 장수였던 이성계는 유교를 근본으로 조선을 건국하였어요. 조선은 군자의 나라, 지금의 서울을 수도로 삼고, 지금의 서울 수도로 삼았다. 여기가 한양을 얘기하죠. 유교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만들었지요. 유교적 중심이란 이 유교가 어떤 정신이냐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말해요. 특히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이 계시잖아요. 세종대왕은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하셨고 발명가 장영실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을 발전시켰지요. 하지만 그런 조선도 500년의 세월에 많이 쇠약해졌어요. 네, 조선시대입니다. 1. 고려의 장군이었던 이성계는 요동 땅을 정벌하기 위해 파견한 군대를 위화도에서 되돌려 정권을 잡았다. 그 후 한양을 도읍으로, 한양 수도죠.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조선을 건국하였다. 조선을 건국한 왕은 이성계입니다. 그러면 되겠죠? 경국대전, 경국대전. 어, 조선 최고의 법전이에요. 경국대전. 경국대전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기본 규범을 담은 조선의 최고 법전이다.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창제하고 반포한 글자이다. 민족 고유의 문자를 가지게 되어 백성들의 생활이 편리해졌을 뿐만 아니라 민족 문화의 자주성을 높이게 되었다. 조선시대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였어요. 양부일구, 여러분들 발음 어렵죠? 해시계입니다. 해의 움직임에 따라 시각을 알 수 있는 기구였어요. 혼천의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구입니다. 치구기, 비가 온 양을 재는 기구입니다. 자경류, 물시계를 말하는데요.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시각을 알려주는 기구로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도 사용이 가능하였다. 여기 지금 보이실까요? 이게 혼천입니다. 우리 천체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구죠. 추구기. 추구기는요, 비가 온 양을 재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게 해시계. 해시계는 해 움직임에 따라 시각을 알 수 있는 기구였죠. 시계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조선시대 하면 임진왜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임진왜란 1592년 4월 일본은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어 왜군을 물리쳤다. 한산도 대처, 노량해전, 명란대첩 등 여러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거북선,
지붕 역할을 하는 판이 갑판을 덮는 특수한 구조의 군함으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이용하여 왜군을 크게 물리쳤다. 임진왜란 때 왜적을 무찌른 3대 싸움은 한산도 대첩 이순신, 행주 대첩 권율 장군, 진주 대첩 김시민 장군이라 한다. 7년에 걸친 왜란으로 온 나라는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잡혀갔으며 병복궁, 불국사 등이 불에 타는 등 문화재 손실이 막대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을 이끈 인물은요. 행주 대첩의 권율 장군. 이 행주 대첩의 권율 장군은 부녀자들이 긴 치마로 돈을 날라 석전을 벌인 싸움으로 유명합니다. 진주 대첩 김시민 장군. 3만의 왜군이 공격해 왔으나 의병 각제우 등이 합세하여 왜군을 물리친 싸움입니다. 한산도 대첩 이순신 장군은요.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선 60척을 침몰시킨 싸움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임진왜란 3대 대첩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행주 대첩의 권율 장군, 진주 대첩의 김시민 장군, 한산도 대첩의 이순신 장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율 장군, 임진왜란 때 왜군에 맞서 싸운 장군으로 행주 산성에서 큰 승리를 이끌어냈다.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은 조선의 3대 대첩 중 하나로 손꼽힌다. 흥선대원군, 국가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청나라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와의 교류와 무역을 금지하는 세국 정책을 펼쳤다. 그러니까 세국 정책, 그러면 흥선대원군.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은 1876년에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며 일본의 침략 의도가 담긴 불평등 조약이다. 갑신정변 1884년 개화파가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일으킨 한국 최초의 자발적 근대화 운동이다. 동학농민운동 1894년 농민 중심의 개혁운동이며 외세를 몰아내기 위한 민족운동으로 전봉준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사보개혁 1894년 근대식 학교를 설립하고 신분 차별을 없애는 등 자주독립과 근대적 제도를 지향한 개혁이다. 을미사변, 참 슬픈 사변이죠. 네, 너무 슬퍼요. 을미사변, 1895년 일본이 명성 황후를 시해하였다. 을사조약, 1905년 일본이 강제적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조약입니다. 조선시대의 수도는 한양이죠. 지금의 서울인데요. 한양에는요, 사내문, 지금의 서울에도 사대문이 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뒤에 주변에 성곽을 쌓고
동서남북에 사대문을 설치합니다. 북쪽에 위치한 숙정문을 제외한 동서남의 원래 이름에는 유교 사상의 핵심인 인의 예지가 한 글자씩 들어있다. 그래서 동대문의 이름은 흥인지문, 보물 제1호입니다. 서대문의 이름은 돈의문, 사대문 중 유일하게 지금 현존하지 않고 있죠.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대문의 이름은 숭례문, 국보 제1호입니다. 북대문, 북대문의 이름은 숙정문. 실제 사람이 다니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북악산이 있고요. 여기 인왕산이 있어요. 인왕산은 청와대 뒤쪽에 있는 게 인왕산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보시면 경복궁이 있고요. 여기가 종각, 광화문 사거리입니다. 여러분, 광화문 사거리인데요. 경복궁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북대문, 숙정문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남대문, 숭례문이 있고요. 종로 쪽으로 쭉 가면 뭐가 있어요? 이제 동쪽이죠. 동쪽에 동대문, 흥인지문이 있고요. 서쪽에 서대문, 돈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계는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뒤 주변을 뭘 했어요? 다 성곽을 이렇게 쌌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에 뭐를 사대문을 설치한 거입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이 들어간 핵심이 인, 의, 예, 지. 이 글자들이 한 글자씩 들어가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사대문입니다. 저랑 한번 문제 풀어보아요. 1. 수도를 개성해서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이성계입니다. 2. 조선 4대 왕으로 한글의 창제를 비롯하여 문화 융성에 이바지하고 과학기술을 크게 발전시킨 왕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입니다. 3.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비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는 무엇인가요? 네, 추구기입니다. 비의 양을 측정합니다. 뭐예요? 추구기. 4. 추구기는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과학기구입니까? 비가 내린 양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5. 조선시대 왕들의 재위 기간 동안 조정에서 일어난 일과 그 밖의 여러 사실들을 기록한 책은 무엇입니까?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6. 조선시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는 웅대한 음악이며 선조와 역대 왕들의 공덕을 칭송하는 음악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조선시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는 웅대한 음악이며 선조와 역대 왕들의 공덕을 칭송하는 음악은 무엇입니까? 종묘 제례악입니다. 종묘 제례악입니다. 7. 이순신 장군은 누구입니까?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어 왜군을 무찌른 조선의 장군입니다. 8.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을 만들어 왜군을 무찌른 장군은 누구입니까? 아이고, 못하네요.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9.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세계 최초 철갑선으로 임진왜란 때 조선의 바다를 지킨 것은 무엇입니까? 거북선입니다. 10.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일본의 강압 아래 맺어진 불평등 조약은 무엇입니까? 강화도 조약입니다. 11. 조선의 지리학자 김종호가 제작한 한국 역사 최초로 우리나라 전체를 그린 지도는 무엇입니까? 대동여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입니다. 12. 1905년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서 강제로 체결한 조약은 무엇입니까? 을사조약입니다. 13.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변은 무엇인가요? 을미사변입니다. 14. 농민 중심의 개혁운동이며 전봉준을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농민 중심의 개혁운동이며 전봉준을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은 무엇입니까?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입니다. 15. 조선시대 천체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구 이름은 무엇입니까? 혼천의입니다. 16. 조선시대 법전은 무엇인가요? 경국대전입니다. 17. 조선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지금의 서울인 한양입니다. 18. 조선의 통치 이념은 무엇입니까? 유교입니다. 19. 조선시대 도성의 사방에 세운 성문인 사대문의 명칭을 말해보세요. 동대문, 흥인지문, 서대문, 돈이문, 남대문, 숭례문, 북대문, 숙정문입니다. 한글을 편찬한 조선의 네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입니다. 20일 세종대왕이 학문 연구를 위해 궁중에 설치한 기관은 무엇입니까? 집현전입니다. 22. 물의 흐름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어 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경루입니다. 23. 조선 선조 때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침입한 일본에 의해 일어난 전쟁은 무엇입니까? 임진왜란입니다. 24. 임진왜란 때 외적을 물리친 3대 대첩과 그 3대 대첩을 이끈 인물을 말해보세요. 건을 장군의 횡주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입니다. 25번 1598년 임진왜란의 마지막 싸움으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해전은 무엇인가요? 노량대첩입니다. 26. 호는 단원이며 산수화와 풍속화에서 뛰어난 작품을 남긴 조선시대의 화가는 누구인가요? 김홍도입니다. 27.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며 목민심서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산 정약용입니다. 28. 고종의 아버지로 어린 고종을 대신하여 개혁을 시도하였고 병복궁을 재건하였으며
척합의를 세워 서양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흥선대원군입니다. 29. 조선시대의 여류 문인이자 화가이며 율곡 이 학자의 어머니이기도 한 이분은 누구입니까? 신사임당입니다. 30.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으로 왜군이 명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는 구실로 침략한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임진왜란입니다. 조선시대 주요 문화재를 말해보세요. 추국이, 혼천이, 자경류, 안구, 일구 등입니다. 32.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상대로 전투를 치른 3대 대첩은 무엇입니까? 한산도 대첩, 명란 대첩, 노량 대첩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드셨죠? 네, 화이팅입니다. 9월은 여러분 공부하기 좋은 달입니다. 건강 유의하시면서 열공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떤 명언을 갖고 왔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들로 바꾸면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결과들을 얻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렵지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루에 15분씩 투자해서 꼭 암기가 될 것이고 나는 잘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들로 바꾸시면 여러분들한테 기하 합격이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사랑합니다. 안녕.